자, 취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윤정혁 선생도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공기업은 좀 다른 거 아니냐?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대기업은 그냥 직무라고 하고 공기업은 이걸 NCS라고 해요. NCS는 국가가 직무의 표준을 정한 거예요. 본질은 똑같죠? 이거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뭐냐고요?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거 위주로밖에 준비를 못하냐?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교육은 스펙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 교육이 되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나라에선 청소년기 때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러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요리사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3일 동안. 아, 이건 내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깔끔히 접었어요. 최근 한 3년 전에 어머니가 그 말씀을 다시 꺼내더라고요. 방송에서 요리사가 나오는 걸 보시더니 너 예전에 요리사 된다고 안 그랬니? 속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예, 어머니 때문에 접었잖아요. 이 얘기를 참아 못했습니다. 독일은 어떠냐면요. 상담 전문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상담해서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게 요리사가 됐던 교수가 됐던 목수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목수가 되는 게 뭐가 어때? 독일은 그렇죠. 독일은 목수에 대한 대우도 좋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대우도 좋아요. 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이 대학 교수보다 높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죠. 직업의 기천이 없으면 직무중심 교육이 조기에 시행돼도 상관은 없죠. 우리는 어때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이 저 버스 운전기사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뭔 소리 들었겠어요? 절대 좋은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좋은 대학 가야 돼. 국영수 중심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뭡니까? 나는 뭘 해야 되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데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릅니다. 최근 취업에서 성공을 한 학생들의 예인데 그렇게 모범 사례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례일 수도 있긴 합니다. 조건이 이랬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나쁜 조건.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 직업은 가르치는 티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턴트인데 상담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얘기였어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로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위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 상담 오면은 일단 한마디를 해요. 힘들죠? 네, 그럼 대부분 공감해요. 안 힘들면 안 와요. 힘드니까 왔겠죠. 그리고 취준생들은 힘드냐는 얘기를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나 비슷한 얘기하죠. 인생 상담도 종종 합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긴 했죠. 모 제과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친구도 지나갔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격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유는 있죠. 노력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일반적으로 하는 스펙 중심의 노력은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경력을 스스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했죠. 그걸 글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말로 하려고 노력했죠. 다른 학생 좀 볼게요. 원래 이 친구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들려고 했는데 유학생들 있죠. 유학생들이 종종 학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학연수 갔던 경험이에요. 내가 거길 왜 갔다 왔는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조기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영어를 섞어요. 상담이 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경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한국의 취업 현황을 잘 모른다. 맞긴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도 한국식으로 어필하는 자소서나 면접 연습을 많이 했었죠. 사실 한국식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한 기업에 타겟팅 해보자 라고 지원했던 회사가 K8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PR 회사예요. 잘 모르세요? PR 회사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연습사만 지원했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물론 얼떨결에 합격을 해서 다른 데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맨 처음 합격한 그 회사 갔었죠. 노력이에요. 조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시험을 긴 시간 동안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바라는 게 있죠. 면접 때 제발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시험 준비했던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꼭 물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그게 보여서 그래요. 경력에 공백이 있으면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근데 질문을 받을 때 지원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사를 준비했다가 아니라 소극적인 이미지가 문제였죠. 첫인상이 이거였어요. 이거. 조금 크게 얘기할래요? 큰 소리로 얘기한 건데요. 아, 망했다. 사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망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근데 진짜 열심히 코칭했어요. 왠지 아세요? 측은지심이었어요. 불쌍해서. 근데 열심히 하니까 운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딱 일주일 코칭에 여기를 합격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만난 것도 하나의 천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노력이 제일 중요했죠. 그 다음이 뭐냐면 운도 따랐어요. 저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운이 뭐냐면 이 회사가 인성 면접을 안 봤어요. 상황 면접만 봤어. 그리고 임원 면접을 안 봤어요.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여지가 아예 없었어요. 야, 그러니까 합격도 하대. 이 친구 합격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함부로 평가를 해. 어제 회계사 3년 준비했던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아유, 4년 준비했던 애도 있는데 3년이야. 그 친구 이미지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 친구보단 이미지 좋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희망을 가졌어요. 처음 소극적인 이미지가 1시간 만에 바뀌더라고요. 별다른 비법이 아니라 이 친구의 습관을 고쳤죠. 말을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면서 약간 목이 옆으로 기울어요. 그러면서 혀 짧은 소리를 해요. 스스로 혀가 짧아지니까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더 빨라집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스탑. 멈췄다가 다시 말하고 멈췄다가 다시 말하고 이것만 1시간 하니까 다 좋아져요. 비법이 뭐냐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습관을 고치면 사람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다른 친구 사례인데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원래 의도했던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를 수도 있죠. 저희 직업도 그래요. 원래 처음부터 강사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방송국 PD가 꿈이었는데 면접을 보면서 제가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바로 전환했습니다. 사실은 시험 준비하면서 강의를 같이 했었거든요. 강의는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주어진 기회였죠. 근데 면접 갔는데 면접관이 말을 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 했죠, 뭐. 끝나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원래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말 함부로 하면 꼭 대들었거든요. 아, 내 성격이 원래 그렇구나. 나는 조직에 안 맞는데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를. 그래서 강사로 전환했습니다. 17년을 학생을 만나면서 면접 때 저 같은 짓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면접관이 제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길래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욕한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보다가 15살 어린 친구가
그냥 말 한마디 했더니 당신이 뭔데? 그런 거야. 절대 안 뽑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행이죠. 자신감 가지세요. 저 같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진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미술을 전공했는데 MD하고 뭔 상관이냐? 사실 별 상관이 없죠. 미술 전공했는 게 MD하고 상관이 있으면 영어 영문과도 상관이 있어야 돼요. 말이 되냐고요? 만드는 거죠. 실제로 미술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다른 분야로 연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술 읽어주는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젠마 씨라고. 이분이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미술이 추구하는 가치가 결국 뭡니까? 예술적 가치죠. 예술적 가치는 인간의 감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MD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감각이죠. 그걸 연결했더니 합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면서 이 친구가 노력했던 게 뭐냐면 하라는 거 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턴 시작하기 전에 롯데백화점 찾아가라고 했어요. 찾아가서 그냥 일하고 계신 분들께 좀 질문해 보라고 했는데 몇 명에게 그 얘기했는데 잘 안 해요. 이 친구는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와 이야기했던 MD가 회사 내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최종 면접 가기 전에 이미 회사 내에서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합격했죠. 가능하면 여러분이 몸담고 싶은 조직을 꼭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